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1년 12월 10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시장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해줬는데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장중에 계속 좀 횡보를 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돼서 오늘 시장 굉장히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종목 장세로 움직이는 강한 종목들의 출현은 그래도 조금 있었던 시장이라 또 매매를 할 만한 종목들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 특징 좀 살펴보고 바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한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알소프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서포트는 확진자 증가 이슈로 재택근무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이죠. 자, 장중에는 이런 자리 돌파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매 대응을 좀 해봤고요.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움직이면서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고, 제가 조정 줄 때 첫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수익권에서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일봉상의 움직임은 장 초반에는 강했지만 이 이슈가 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저는 수익권에서 수익 챙기고 좀 마감이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매매한 내역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이렇게 이제 매매를 했죠. 자, 아침서부터 강하게 상승을 주고 일봉상에 이제 지지저항 라인 돌파를 한 이후에 이렇게 조정 줄 때 제가 아래서 정확하게 잡았고요. 상승 나올 때 분할로 매도했고요. 여기서 이제 강하게 좀 뻗어가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판단을 해서 일부 물량 또 매도를 하고 수익 챙겼습니다. 조금 남은 물량이 그냥 두고 봤는데 이런 자리 이탈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바로 나머지 물량 매도하고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소포트 매매는 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한일 시멘트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한일 시멘트는 이게 성신양회가 오늘 굉장히 시장에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성신양회를 제가 매매를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2등주격으로 움직인 한일 시멘트를 매매를 좀 했습니다. 한일 시멘트도 요런 자리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 성신양회와 좀 같이 보면서 매매 대응을 했어요. 앞에 이제 요런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수익 줄 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한일 시멘트는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자리 돌파가 나올 때 조정 자리에서 바로 매수를 했고요. 짧게 수익 줄 때 수익 구간에서 바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돌파 나올 때 시간이 11시 51분이죠. 자, 요 11시 51분 때 오늘 강했던 성신양회가 살짝 이제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를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 11시 51분이 요 자리입니다. 자, 요 자리가 이제 11시 51분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성신양회가 이렇게 이제 상한가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한일 시멘트를 대응을 한 겁니다. 오늘 시멘트 관련해서는 성신양회가 대장주였고 한일 시멘트는 이제 성신양의 움직임을 보면서 짧게 수익 구간에서 이제 매매 대응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고요. 자, 매매한 내용 보면 이렇게 이제 매매했죠. 자, 이렇게 이제 돌파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잡아서 수익 줄 때 제일 꼭대기에다 이제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2등주라서 빠르게 수익을 챙긴 거예요. 성신양회를 사실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종목을 오늘 매매를 못했습니다. 아래쪽에서 이제 매수하려고 좀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제 매수가를 주진 않았어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조금 아래쪽에다 제가 매수되긴 해놨는데 이게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자, 성신양에는 제가 특징주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위쪽에서 이제 이런 박스권 만들고서 돌파가 나왔죠.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런 거는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터졌고요. 장대 영봉으로 만들어졌고 상한가에 굳혔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도 아주 준수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 종목은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종목은 이슈가 오늘 좀 있었죠. 이 새 공공주택 모델 도입에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왔고요. 52주 신고가에 일정한 박스권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움직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넥슨지 팀 매매를 좀 했는데요. 예, 이 종목도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었어요, 오늘. 이 종목도 요런 고점 자리, 단기 고점 자리 이제 돌파를 해내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죠. 예, 요런 자리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한 모습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 또 역대급 거래대금으로 장대 항목으로 만들어졌죠. 자, 이 종목도 특징주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매매한 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젝트 D PC 슈팅 게임 알파 테스트 진행한다라는 이슈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장중에 사실 매매할 자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단기 바로 앞에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 뭐 17,000원 자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서 횡보하면서 만들어졌던 몸통 고점 자리 여기도 17,550원 자리죠. 사실 이런 자리 다 매매할 만한 자리였는데 제가 오늘 좀 게으름을 폈는가 이런 자리들 매매를 못했어요. 딴 거를 좀 보고 있었는데 이 종목 사실 제가 체크를 못했거든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중에 제가 좀 흘려 보냈던가 그래서 좀 매매를 못했던 것 같고 이 자리가 사실 가장 좋은 자리였죠. 여기서 이제 단기 전고점 일봉상의 저항 자리 돌파하면서 정확하게 지지하고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매했다면 최고의 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놓쳤더라도 이런 자리 또 돌파를 하고서 여기 지지받을 때 뭐 매매했다면 이런 데도 또 지지 나왔죠. 이런 자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높은 곳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들 다 놓치고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상한가를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렇게 한번 빠졌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자리 지지를 좀 받던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정확하게 매매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체결이 돼서 저는 짧게 수익 줄 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높은 구간이라 시장도 오늘 좀 별로였고요. 그래서 빠르게 수익 줄 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매매한 내역 좀 살펴보면 이렇게 매매했죠. 최저점에 매수됐습니다. 최저점에 매수해서 짧게 수익 줄 때 저는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는데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좀 대응하고 수익으로 잘 마감을 하고 한 주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매매는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슨GT와 성신양에는 제가 특징주 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램테크놀로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램테크놀로지 이거 되게 웃긴 종목이었죠. 제가 여기서 이런 모습 나와가지고 이런 종목은 아예 이제 쳐다도 안 본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특징적 분석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상한가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좋았죠. 이 초고순도 불화수소 특허 출원 이슈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가짜 뉴스 파문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급락이 떨어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을 아마 여기서 굉장히 힘들게 했던 종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또 상한가에 들어갔죠. 이게 진짜 웃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흔들었어요. 이게 뭐 부사장인가 부회장인가가 이 종목 물량을 보유 물량을 매도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종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오더니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웃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파동상으로는 2차 파동 구간이고 거래대금은 뭐 앞에 이런 거래대금을 못 넘겨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기술적으로는 분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만 저는 뭐 이 종목 진짜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드라이빙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매매 대응을 하진 않겠지만 특징주로 좀 분석을 해드리는 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봉상의 움직임 나쁘지 않았죠. 이렇게 N자 파동 그려가면서 고점 돌파하고 횡보하다가 또 고점 돌파하고 상한가 굳혔습니다. 자, 상한가를 깔끔하게 굳히진 못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NHN 복스 좀 보도록 할게요. NHN 복스 진짜 이거 미쳤죠. 자, 애플과 구글 이슈를 달고서 이 앱 신청을 했다라는 이슈가 이제 굉장히 좋은 제가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확실히 이 세계적인 기업을 등에 업은 그런 재료를 달고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 그런지 기가 막히게 또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저점 대비 벌써 5천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거의 3, 4배 이상 올랐죠. 대단한 것 같고요. 지금 구간은 뭐 너무 높은 구간이라 이런 종목 사실 매매하는 거는 전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움직임 참고하는 정도, 살펴보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강력한 재료나 이슈를 달게 되면 이런 슈팅이 나온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이런 종목 여기 이제 이렇게 횡보하면서 만들어졌던 첫 번째 돌파 자리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런 첫 번째 강력하게 아래쪽에서 횡보하던 고점 자리, 박스권 자리 돌파를 하는 이런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다. 여기서 이제 슈팅 나오고 요런 뭐 고가놀이 패턴에서 위쪽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했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결과적인 겁니다. 이 진폭이 만만치가 않은 구간이에요. 이 진폭을 견딘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 어쨌든 첫 번째 구간의 돌파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다. 예, 이런 거를 꼭 참고하시고, 이런 데서 대응을 해야 물리더라도 이렇게 수익이 나면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에서는 물리면 답 없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여기 처음 시작했던 자리까지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매매 대응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오늘도 코스피 시장은 양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돌파된 62선 자리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5일선도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견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21선이 고개를 들었죠. 그렇다면은 조금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2960포인트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조정보다는 요런 이제 기간 조정, 횡보 조정 끝에 상승이 나왔을 때 요런 윗구간에서 엉덩이가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시장에 이제 변수들이 뭐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 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어떻게 또 시장이 만들어질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뭐 확정할 수는 없죠. 확신할 수는 없죠. 자, 코스닥 시장은 조금 약했죠. 자, 코스닥 시장은 121선을 돌파를 하는 양봉 캔들이 어제 만들어졌는데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어요.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21선과 61선을 지지하는 선에서 이렇게 이제 횡보 조정, 기간 조정이 만들어지면 좋다. 이 1000포인트라는 자리를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21선, 61선을 지지하는 정도 그러면은 1000포인트 이상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이 1000포인트를 기점으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이 계속 바닥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길 기대를 해보고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렸죠.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역시나 이제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 수급에서 매도 수급이 출회가 되면서 코스피 시장도 오늘 이제 매도 수급이 좀 출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쉬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틀 동안, 3일 동안 매도 수급으로 전환했던 연기금과 투신이 또 외국인의 수급을 커버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큰 가격 조정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횡보 조정의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이제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주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올 걸로 이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더라도 좀 걱정하지 마라라는 멘트를 해줬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가와 중고차 판매 가격이 하락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그 하락치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멘트를 좀 해줬어요. 이거는 좀 의외의 멘트라고 좀 봅니다. 이 미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해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막상 이제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발표가 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또 연준의 스탠스가 빠른 테이퍼링의 마감과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다음 주에 있는 이 FOMC 회의 그리고 회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 타이밍에 아마 우리 시장도 조금의 이제 조정 기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가격 조정보다는 이런 기간 조정이 만들어지는 게 좋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조금은 종목 장세의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웬만큼 이제 시장의 낙폭에 의한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개별 재료에 의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수익을 뽑아내는 그런 대응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주일이 마감이 됐고요. 예, 주말간 또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